여러분 많이 다퉈보셨죠? 이제 조정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혼을 시작할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우선 결혼식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다 해야 되는데 이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법원을 오셔야 되는데 이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이혼을 하면 좋은지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이혼의 종류부터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두 분이 알아서 협의해서 오셔서 진행하는 절차고요. 소송 이혼은 여기 이제 재판부 각 변호사들이 붙어서 진행하는 절차인데 소송 이혼 안에도 조정 이혼과 재판 이혼이 나뉩니다. 그럼 결국 총 세 가지의 이혼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다루고 나는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될까를 보시면은 큰 기준점이 변호사가 있고 없고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에는 변호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밖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는 있어도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법원에는 변호사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조정에서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있고요. 재판은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혼을 하실 때 챙겨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부터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이혼하실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비용,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기간, 그리고 추가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빠져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갈등을 법원에서 조율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위자료도 다뤄주지 않고 재산분할도 다뤄주지 않고 양육권도 다뤄주지 않아요. 여기에 분쟁이 있으면 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다 합의를 해왔다 하면은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 조서를 써줘요. 이 조서는 강제력이 있는 조서라서 판결문 받은 거가 같거든요. 요거 하나는 해줍니다. 기간이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협의 이혼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숙려 기간은 내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돼요. 근데 내가 협의 이혼을 급해서 좀 했어요. 일이 있어서. 내지는 협의가 잘 될 줄 알고 협의 이혼부터 했는데 역시나 우린 대화가 안 되니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자료는 협의 이혼하시고 3년,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하시고 2년 내에 반드시 소재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나가면 지청구가 불가합니다. 3년, 2년을 계산하는 기준은 협의 이혼 신고한 날짜. 신고일로부터 3년, 2년 내에 소재기를 하시면은 협의 이혼 하시고 나서도 소송을 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협의 이혼이랑 조정 이혼, 재판 이혼 이게 차이가 뭘까? 이게 소송 이혼이라고 이렇게 나뉜다고는 하는데 언뜻 봐서는 협의 이혼이랑 조정 이혼이 좀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혼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본인들의 그 결과물, 어떻게 이혼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고, 재판 이혼은 둘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판사님이 오셔서 강제적으로 결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결과에 대한 주체성을 따지면은 조정 이혼, 협의 이혼과 좀 더 가까워요. 하지만 법원에 있는 절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협의 이혼은 조정 이혼과 상당히 다릅니다. 조정 이혼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다 챙겨줘요. 기간이 중요한데 간혹 가다가 협의 이혼 하셔도 되는 분들이 조정 이혼 오시거든요. 그 이유가 조정이 성립된 날 즉시 이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 조정 이혼이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조정만 되면은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이 돼요. 그리고 약간 TMI로 조정이 성립된 날 이혼이 됐지만 이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의 일주일 안에 가능해요. 그리고 조정의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점은 부재소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자. 관련한 민사, 형사, 가사소송 일체 제기하지 않고 기존에 제기한 게 있다면 소치하하는 거, 고소치하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데, 그래서 부재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이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역시나 우리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자.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요. 보이나요? 그 다음에 가사조사를 합니다. 다툼이 심한 경우 가사조사를 하고요. 필요하면 부부상담을 해요. 부부상담 때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치를 조회하기 때문에 꽤 많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거를 누가 해줘요? 변호사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재판을 하기 때문에 청구한다면 대체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다 같이 해결이 일시에 돼요. 그리고 재판이잖아요. 이거는 부재소 합의. 근데 이건 합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재소 합의 없습니다. 만약 그래서 분쟁이 있다면 형사, 민사 계속 다투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게 특별한 겁니다. 됐나요? 추가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해외 거주하고 있는데 의사합치가 다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해외 거주를 하면은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협의이혼 하실 때는 의사 확인하러 법원에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정이혼으로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주장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라 하거든요.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어서 협의이혼이 안 된다 하면은 조정이혼으로 오시면 돼요.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조정을 좀 하고 싶어. 나는 빠른 이혼을 원하거든. 근데 또 나는 나에게 유리한 정확한 판결도 원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욕심이에요. 두 절차의 그 장단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정확하게 다퉈보고 싶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좀 들여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조정이혼을 하고 싶긴 한데 결국에 이게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그냥 조정이혼으로 먼저 들어오시면 돼요. 그 이유가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잘 안 돼서 대화가 안 된다 하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별도의 소장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님 아래에서 사건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기하지 않고 이때는 사건을 회부한다고 해요. 재판으로 회부한다고 하고, 반대로 재판하다가도 가족일이기 때문에 한 번씩 조정을 보내봐요. 여러분 많이 다퉈보셨죠? 이제 조정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도 가거든요. 그러다 조정 안 되면 그냥 판결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 쌍둥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만약 헷갈린다 하면은 조정이혼으로 들어오셔서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